일장 105세의 도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요양원, 간병인, 자녀의 보살핌이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정영석 할아버지. 1920년 서울 태생. 한국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 시대를 살았으며 21세기까지 도달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할아버지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꼿꼿하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에서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9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주름진 손. 105년의 세월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며 속삭입니다. 저 할아버지 혼자 사신대요. 105세래요.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눈빛입니다. 대부분의 초고령 노인들이라면 누군가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을 시간입니다.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있거나 자녀의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지낼 나이죠. 하지만 정영석 할아버지의 일상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냅니다. 힘들게 걷던 할아버지가 골목 끝에서 멈춰 섭니다.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자전거 한 대. 페인트가 벗겨지고 안장은 해진 자전거를 보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자전거에 기대 세우고 천천히 올라탑니다. 이 순간 보는 이는 숨을 죽입니다. 105세의 몸으로 자전거를 정말로? 할아버지는 한쪽 발을 페달에 올리고 균형을 잡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자전거가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할아버지는 핸들을 꽉 잡고 앞을 보며 나아갑니다. 눈은 흐릿하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이 마을의 모든 길을 외우고 있는 듯합니다.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정영석 할아버지가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력? 평형감각? 아니면 그저 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매일 자전거를 탔던 할아버지에게 페달을 밟는 행위는 걷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0대부터 시작해 70년 넘게 이어온 습관. 할아버지의 근육은 자전거 타는 법을 기억하고 있고 몸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 느린 속도의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강력한 독립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나는 아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할아버지의 자전거는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니까요. 시장까지 10분. 젊은 사람이라면 3분이면 갈 거리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착한 시장 입구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채소가게 주인이 반기자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합니다. 응, 왔네.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두부 한 모. 필요한 것만 삽니다. 들고 갈 힘을 생각하면 많이 살 수도 없습니다. 장을 마친 할아버지는 다시 자전거에 오릅니다. 장바구니를 핸들에 걸고 균형을 잡은 뒤 다시 페달을 밟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짐이 있으니까요. 골목에 도착해 자전거에서 내린 할아버지는 숨을 고릅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했어. 나 혼자서. 이것이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앞에 펼쳐진 것은 50년 된 낡은 집입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벽은 금이가 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는 반세기를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손자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니까 제일 편해.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것, 자유롭다는 것,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장 몸에 밴 습관. 할아버지의 자전거는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시속 5km도 안 될 정도로 느리죠.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는 걷지 않고 자전거를 탈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할아버지에게 자전거는 걷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할아버지의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70년 넘게 탄 자전거. 할아버지의 근육은 페달을 밟는 리듬을, 균형을 잡는 방법을, 핸들을 꺾는 타이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걷는 것은 105세의 몸에게 고통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불안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의 연속이죠. 하지만 자전거는 다릅니다. 앉아 있을 수 있고 페달만 밟으면 되며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 몸에 밴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아있고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오래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그 느린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대신 할아버지는 이 자전거를 타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아버지, 제가 장 받아드릴게요. 아들이 매번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왜일까요? 게으른 아들이 싫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순간 자신의 독립은 끝나버린다는 것을,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면 영영 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천천히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작습니다.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 방에서만 보냅니다. 안방,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는 방입니다. 방문을 열자 특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방 안은 물건들로 가득하고 옷, 이불, 그릇, 음식, 약이 한 공간에 뒤섞여 있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방은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입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할아버지가 정한 자리에, 손만 뻗으면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밥상 앞에 앉은 할아버지. 이 밥상이 할아버지의 본부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TV를 보고 잠을 잡니다. 밥상 주위에 모든 것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라면 박스, 왼쪽에는 물통, 앞쪽에는 리모컨, 뒤쪽에는 이불. 모든 것이 팔 뻗는 거리에 있어서 할아버지는 이 밥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의 극치였습니다. 105세의 몸으로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큰 에너지를 소비하니까요. 부엌까지 걸어가고 옷장을 열고 화장실을 왕복하는 모든 움직임이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에너지를 아낍니다. 대신 중요한 일에 씁니다. 자전거 타는 것, 장 보는 것, 밥 해먹는 것, 스스로 생활하는 것에 말이죠. 이것이 할아버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배추를 꺼낸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지 않고 밥상 옆에 놓인 작은 가스레인지를 켭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배추를 썰어 된장을 풉니다. 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창문까지 가는 것이 귀찮다기보다는 에너지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된장국이 끓고 밥을 푸는 할아버지. 어제 저녁에 지은 밥은 냉장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부엌에 있어 멀기 때문에 그냥 밥상 옆에 뒀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게 합니다. 상한 밥.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105년을 살았는데 상한 밥 정도로 탈이 날 위장이 아니니까요. 아니, 사실은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된장국과 밥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할아버지. 이가 약해서 한 끼를 먹는데 30분이 걸리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요. 식사 후 그릇을 옆에 둔 할아버지. 설거지는 나중에, 언제냐고요? 그릇이 다 떨어지면요. 지금은 쉬어야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체력 소모니까요. 밥상 옆에 이불을 펴고 누운 할아버지. 낮잠은 105세 노인의 일상에서 필수입니다. 밥상 옆에 이불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침대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누우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만들어온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그 에너지로 정말 중요한 것, 자전거 타기, 장보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3장 50년 독립의 비밀. 정영석 할아버지는 이 낡은 집에서 무려 50년 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젊은이가 태어나 중년이 되는 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자녀들은 늘 할아버지에게 함께 살기를 권유합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밤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메달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도 메달 같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니까 제일 편해. 그 말에는 짜증도 고집도 없이 그저 담담한 사실의 진술일 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혼자 사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이자 편안함이며 만족감입니다. 오전에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먼저 창문을 보며 햇빛이 드는지 확인하고 날씨를 가늠한 뒤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라면을 먹을지, 밥을 지을지, 국을 끓일지. 모두 할아버지의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중요한 선택이고, 이 선택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0년이 됩니다. 만약 아들 집에 산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이 나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할아버지가 선택한 음식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더 심합니다. 아침 7시 식사, 점심 12시, 저녁 6시. 모두 정해져 있고 메뉴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할아버지의 선택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어.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요. 대신 저녁을 2그릇 먹거나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자유입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습관과 생존 방식이 완벽하게 녹아있는 최적화 공간이며 누구의 간섭도 통제도 없는 그의 성역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몇 걸음이 필요한지, 부엌까지는 몇 걸음인지, 어디에 손잡이가 있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50년간 같은 길을 걸었으니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완벽한 익숙함은 105세 노인에게 생존 능력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낯선 계단, 낯선 문턱, 낯선 화장실은 모든 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집에서는 안전합니다. 익숙하니까요. 만약 누군가 이 방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와서 정리하면 깨끗해지지만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라면이 어디 갔지? 물통은? 약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찾는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시스템, 50년간 만들어온 생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자녀들의 말에도 할아버지에게 청결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생존이 우선이고 독립이 우선이며 자유가 우선입니다. 빨래를 보면 할아버지의 방식은 특이합니다. 아니, 충격적입니다. 빨래를 대충 한번 헹구고 제대로 짜지도 않은 채 그냥 빨랫줄에 겁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비눗물이 아직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 빨래를 다시 헹궈야죠. 누군가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젖은 옷을 꽉 쥐어짜는 행위는 105세의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노동이니까요. 손에 힘이 없고 악력이 약해서 옷을 짜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왜 빨래에 쓸까요? 차라리 그 에너지로 자전거를 타는 게 낫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마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틀 걸리면 이틀, 사흘 걸리면 사흘이면 되니까요. 급할 게 없고 옷은 많으며 갈아입을 옷은 있습니다. 비눗물이 남아있으면 피부에 안 좋다고요? 할아버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온갖 것을 다 겪었는데 비눗물 좀 남아있다고 문제될 피부가 아니죠. 오히려 신경 쓰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에너지 절약, 완벽함보다 효율성, 남의 기준보다 자신의 편안함. 50년 독립 생활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장 지저분한 면도. 할아버지의 에너지 절약 철학은 면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는데 아니, 거울이 없습니다. 그냥 벽을 보고 서서 낡은 가위를 꺼냅니다. 가위는 지저분하고 녹이 슬었으며 날이 묻어서 누가 봐도 교체해야 할 가위지만 할아버지는 이 가위를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가위를 살 수도 있지만 사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요. 이 가위의 무게, 이 가위의 손맛, 이 가위를 쥐는 각도가 모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새 가위는 무게도 다르고 날카로움도 다를 텐데 그것에 적응하는데 에너지가 드니까요. 할아버지는 거울 없이 수염을 자릅니다. 손의 감각으로 가위를 턱에 대고 싹둑싹둑 자르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은 길게 남고 어떤 부분은 짧습니다. 고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깎아드릴게요. 손자가 방문했을 때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깔끔하게 면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사실 할아버지가 거울 없이 면도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105세의 눈에 백내장이 와서 시력이 흐릿해졌고 거울을 봐도 잘 안 보이니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가위가 지저분한지도 모르고 녹이 슬었는지도 잘 안 보이며 면도가 깔끔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면도 그 자체, 결과가 아니라 행위니까요. 나는 아직 내 수염을 내가 깎아. 이것이 할아버지에게는 독립의 증거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더 깔끔할 것이고 이발소에 가면 더 잘 깎을 것이지만 그러면 할아버지의 자율성 하나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수염 깎기, 다음에는 옷 입기, 그 다음에는 밥 먹기. 하나씩 하나씩 남이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툴러도 지저분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존엄입니다. 면도를 마친 할아버지는 가위를 제자리에 둡니다. 밥상 옆 상자 안 항상 그 자리에. 다음에 쓸 때 찾기 쉽게. 이것도 할아버지의 시스템입니다. 신체적 퇴행을 할아버지는 인정합니다. 나의 신체는 이미 백전백패나 다름없어.
담담한 목소리로 자조도 한탄도 없이 그저 사실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나빠지고 근력이 약해지고 평형 감각이 흐려졌으며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105세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합니다. 신체의 퇴행에 맞춰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데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50년의 혼자 사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거울이 필요 없다면 버리고, 완벽한 면도가 필요 없다면, 대충 하고 깨끗한 가위가 필요 없다면 낡은 것을 씁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 절약으로 귀결됩니다. 이 에너지 절약은 할아버지의 방 전체로 확대됩니다. 방은 겉보기에 어수선하고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며 정리되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이고 누가 봐도 청소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방은 완벽합니다.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생존 본능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이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오른쪽 박스를 열고, 물이 필요하면 왼쪽 물통을 들고, 약을 먹어야 하면 밥상 위 약통을 열고, 파스가 필요하면 밥상 서랍을 엽니다. 모든 것이 1m 반경 안에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러 부엌까지 갈 필요도, 옷장을 열러 건너편 방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고 이 밥상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만든 원룸 냉장고 시스템입니다. 오장 원룸 냉장고. 오전 10시. 할아버지는 배가 고픕니다.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지켜봅시다. 할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른손이 움직입니다. 라면 박스에서 라면 하나를 꺼냅니다. 왼손이 움직입니다. 물통을 잡아 냄비에 붓습니다. 오른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켭니다. 3분 후 라면이 끓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50년간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할아버지의 방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밥상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주위로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원.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 라면, 물통, 가스레인지, 리모컨.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두 번째 원. 조금 더 멀리. 이불, 약통, 휴지, 그릇. 자주 쓰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원. 가장 바깥. TV, 옷, 쓰레기 봉투. 하루에 몇 번 쓰는 것들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의 대부분을 첫 번째 원 안에서 삽니다. 팔 길이 반경.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약 먹고 TV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방을 처음 봤다고 합시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정리 좀 하세요. 하지만 잠시 지켜봅니다. 할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아침 식사도 자리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약 먹기도 손만 뻗으면 되고, TV 보기도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고, 낮잠 자기도 뒤로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건 지저분한 게 아니야. 이건 천재적이야. 냉장고를 떠올려 봅시다. 냉장고를 열면 우유, 계란, 김치가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멀리 찾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문 열고 손 뻗으면 됩니다. 할아버지의 방도 똑같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엔지니어가 설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은요? 할아버지가 50년간 직접 설계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춰서, 자신의 에너지에 맞춰서. 70대의 라면 박스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어나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80대가 되자 가까이 옮겼습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졌으니까요. 90대가 되자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손만 뻗어도 닿게. 100대가 되자 지금 위치로. 완벽한 거리. 물통도 그랬습니다. 약통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약해지는 속도에 맞춰서. 이것은 적응입니다. 진화입니다. 밤에 할아버지는 잡니다. 어둠 속에서.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을 켤까요? 아닙니다. 그냥 손을 뻗습니다. 왼쪽으로. 손끝에 물통이 닿습니다. 정확히 닿습니다. 할아버지는 물통의 위치를 외우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50년의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양원 가세요. 깨끗하고 안전해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요양원 방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여기, 테이블은 저기, 모두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면요. 밤에 목이 마릅니다. 손을 뻗습니다. 왼쪽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규정이니까요. 할아버지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105세의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걸어가다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지저분한 방에서는요. 손만 뻗으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이 방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룸 냉장고. 누군가 이 방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방은 냉장고처럼 기능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최소 반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105세가 독립적으로 사는 비밀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들의 도움 없이도, 요양원 없이도. 할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라면, 물, 약, 리모컨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50년간 같은 자리에. 이것이 할아버지의 우주입니다. 작지만 완벽한 우주. 6장 지저분함의 철학. 할아버지의 방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청소가 필요해요. 정리정돈을 해야죠. 이렇게 지저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모두 선의에서 나온 말이고 걱정이며 염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지저분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말이죠. 청결함, 정리정돈, 깨끗한 공간. 이것은 사회가 정한 기준이고 좋은 것이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젊고 건강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105세의 할아버지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를 하려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걸레질을 하고 물을 길어서 닦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10분 일이지만 105세 할아버지에게는 1시간이고 그 이상이며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것, 밥을 해 먹는 것, 스스로 생활하는 것. 할아버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깨끗한 방 대 독립적인 삶. 할아버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청결함보다 자율성을, 깨끗함보다 자유를, 정돈보다 독립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생활 도구를 가까운 자리에 배치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정리법입니다. 사회적 기준의 정리가 아니라 할아버지만의 정리입니다. 멀리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지 않으며 모두 손 닿는 곳에 둡니다. 라면 박스가 방 한가운데 있어 보기 안 좋지만 기능적입니다. 물통이 밥상 옆에 있어 미관상 별로지만 편리합니다. 그릇이 씻지 않은 채로 쌓여 있어 불결해 보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움직임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정리 원칙입니다. 가장 적게 움직이고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정리의 목적입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지저분하지만 할아버지의 몸에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입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도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면이 어디 있는지, 물통이 어디 있는지, 약이 어디 있는지를 말이죠. 만약 누군가 청소를 해준다면 깨끗해지고 정돈되고 보기 좋아지지만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라면을 찾지 못하고 물통을 찾지 못하며 익숙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105세의 독립 생활을 위해서는 깨끗한 공간보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지저분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줘요.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지저분함은 안정이고 익숙함이며 생존입니다. 청결함이라는 미덕을 할아버지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에너지 절약이라는 생존 본능을 택했고 아름다움보다 기능을, 체면보다 실용을, 사회적 기준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고 굴복이 아니며 105세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자 지혜이며 깨달음입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청소에 쓸까요? 정리에 쓸까요? 남의 기준에 맞추는 데 쓸까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데 쓸까요? 스스로 밥 해먹는 데 쓸까요? 독립적으로 사는 데 쓸까요? 할아버지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후자입니다. 항상 후자입니다. 지저분해도 괜찮고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사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지저분한 방은 할아버지에게 5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한 마음에 닫히자 안전한 항구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이 방 안에서는 안전하고 세상이 변해도 이 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상에 앉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라면 박스, 물통, 약통, 그릇, 이불, TV. 모든 것이 제자리에, 할아버지가 정한 자리에 50년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내 세상이야.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합니다. 지저분해도 내 세상. 정돈 안 되어도 내 세상. 내가 주인인 세상. 이것이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7장 50년 된 마을. 할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가봅시다. 이 마을은 할아버지만큼이나 늙었습니다. 50년 전에 지어진 집들, 좁은 골목길, 낡은 전봇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입니다. 정영석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만 5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55세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반세기를 보냈고 이 마을의 모든 구석구석, 골목의 모든 굴곡, 돌부리의 위치, 경사의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도 이 마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가능합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몇 걸음인지 알고 어디서 오른쪽으로 꺾는지 알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압니다. 이 완벽한 익숙함은 105세 노인에게 생존 능력입니다. 시력이 나빠졌지만 길을 외우고 있으니 괜찮고 평형 감각이 약해졌지만 어디에 손잡이가 있는지 아니 괜찮고 근력이 떨어졌지만 어디가 평평한지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이 동네를 떠나면 죽어. 할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새로운 환경은 할아버지에게 치명적이니까요. 낯선 곳, 예를 들어 아들의 집, 현대식 아파트로 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난방이 잘 되며 모든 것이 좋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위험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부엌이 어디인지 몰라 물 마시러 가다가 문에 부딪힐 수 있고 계단이 있는지 문턱이 있는지 몰라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익숙함은 안전입니다. 특히 105세 노인에게는요.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이 낡은 공간의 모든 특성을 흡수하고 있고 근육이 기억하고 뼈가 기억하고 피부가 기억합니다. 집 현관 문턱이 5cm 높으면
할아버지는 발을 정확히 5cm 들어 올립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고 있습니다. 부엌 바닥이 조금 미끄러우면 할아버지는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합니다. 자동으로. 화장실 문고리가 뻑뻑하면 할아버지는 힘을 주어 여는데 정확히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압니다. 마당의 경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할아버지는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둡니다.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이 50년의 학습이고 50년의 적응입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다시 배워야 하는데 105세의 나이에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집 앞 골목을 걷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면 옆집 할머니가 인사합니다. 영석 씨,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그럼 아직 죽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대화도 익숙합니다. 매일 반복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사가 오갑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이것이 일상의 리듬이고 안정감을 주는 반복입니다. 마을 입구 슈퍼 주인도 할아버지를 압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라면 한 박스. 할아버지의 주문도 늘 같아서 주인은 묻지 않아도 무슨 라면인지 어떤 제품인지 압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압니다. 50년을 함께 살았고 어떤 사람은 이사 왔고 어떤 사람은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처럼. 왜 안 떠나세요? 누군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갈 데가 없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고 이곳이 편한 것입니다. 이 마을과 집은 할아버지의 정서적인 안정감이고 그의 생존 시스템의 일부이며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뽑으면 할아버지는 말라 죽습니다. 나무처럼. 이식하면 죽는 늙은 나무처럼.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돕니다. 느리게. 같은 길을. 매일. 사람들이 보며 말합니다. 저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105세에 저렇게 활동적이시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익숙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만약 낯선 곳이었다면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겁니다. 길을 모르고 위험하니까요. 오후가 되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50년 된 집의 냄새, 나무와 먼지와 시간의 냄새를 할아버지는 좋아합니다. 집의 냄새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밥상 앞에 앉으면 제 자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리, 50년간 앉아온 자리입니다. 밥상 나무에는 할아버지 팔꿈치 자국이 패여 있습니다. 50년의 흔적입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천장의 얼룩, 벽의 금, 창문의 틈. 완벽하지 않고 낡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완벽합니다. 익숙하니까요. 이곳은 나의 성체야.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성이고 변화로부터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성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8장 거절의 이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아들도 이제 70대입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들은 오늘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밤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걱정입니다. 진심 어린 걱정입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합니다. 나 혼자 잘 살아. 아들은 한숨을 쉽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고 설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 요양원은 어때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친구들도 많대요. 아들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아들은 답답합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고집이 세실까요? 아버지, 손자도 보고 싶어 해요. 같이 살면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은 손자 카드를 꺼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입니다. 손자, 보고 싶기는 합니다. 손자가 여기 오면 되잖아.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내가 갈 필요 없어. 아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이 낡은 집에요? 불편하고 지저분한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연락도 안 되실 때 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봅니다. 70대가 된 아들, 주름진 얼굴, 걱정하는 눈빛. 효자이고 좋은 아들이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얘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곳은 나의 성체와 같아.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이곳에서 내 밥을 먹으며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성체. 아들은 그 단어를 곱씹습니다. 성체요? 이 낡은 집이요? 지저분한 방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성체이고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더 편하잖아요. 난방도 잘 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매일 해드릴게요. 아들은 설득을 계속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게 뭔데?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몸이 편한 거? 마음이 편한 거? 아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둘 다 아닌가요? 나는 여기가 마음이 편해. 할아버지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집 가면 몸은 편할지 몰라.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눈치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내 방식대로 못 살아. 아들은 항변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지내시면 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편할 수가 없어. 밤 10시에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방에서 가스레인지 켤 수 있어. 설거지 안 하고. 그릇 쌓아둘 수 있어. 이불 안 개고 살 수 있어. 아들은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이고 집이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나며 위험해서 온갖 이유로 안 됩니다. 봐라.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너희 집은 너희 방식이 있어. 나는 그 방식에 맞춰야 해. 하지만 여기는 내 방식이야. 누구 눈치도 안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할아버지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립, 자유, 자율성. 이것이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은 것이고 105세의 나이에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존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야, 걱정하는 거 고맙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죽음. 그 단어에 아들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105세니까 당연하지만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은 울먹입니다.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자전거도 타시고. 할아버지는 웃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지. 그래도 저희가 모셔야죠. 마지막까지. 아들은 효도하고 싶고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생각입니다. 편하게 해주는 게 효도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게 효도야.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 그걸 인정해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의 고집이 이해되는데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105세 노인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는 웃습니다. 그래, 가끔 와.
너무 자주는 말고. 아들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50년간 본 석양이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방에서, 이 밥상 앞에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독립은 105세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존엄성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자녀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할아버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누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삶. 그것이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하는 생존의 자유였습니다. 구장 105세의 하루. 새벽 5시. 할아버지는 눈을 뜹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평생의 것이고 젊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몸은 늙어도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밀어내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뻣뻣합니다. 105세의 아침은 언제나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인내합니다. 조금씩 움직이며 관절을 풀어주면 5분쯤 지나 조금 나아집니다. 몸이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까지 10걸음을 세며 갑니다. 하나, 둘, 셋. 매일 같은 숫자입니다. 용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0분쯤. 젊었을 때는 5분이었지만 지금은 30분이고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갑고 정신이 들며 거울을 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105년을 산 얼굴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매일 하는 인사인데 105세에게 아침은 선물입니다. 어제 잠들었는데 오늘 또 깼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라면인데 어제 저녁에도 라면이었지만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냄비에 물을 부어 라면을 넣고 끓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에 라면 냄새가 가득 차는데 할아버지는 이 냄새를 좋아합니다. 삶의 냄새입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이 떨려서 엎지르지 않으려 조심하며 밥상에 놓고 식기를 기다립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되니까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천천히 먹습니다. 씹기가 힘들고 이가 약해서 한 그릇을 먹는데 30분이 걸리지만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습니다. 식사 후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먹는데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고 꼭 드세요라고 말했던 의사의 말을 지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관심 있게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변했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할아버지는 중얼거립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니까요. 오전 9시.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시장 가는 날이고 장을 봐야 합니다. 라면도 떨어졌고 물도 필요하고 두부도 사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복인 50년 된 잠바는 낡았지만 따뜻합니다.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열어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5월의 햇살을 느끼며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섭니다. 얼굴에 닿는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골목을 걸어 자전거가 세워진 곳까지 가서 오늘은 자전거를 탈지 말지 고민합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는데 허리는 괜찮고 무릎은 조금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자전거에 올라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105세의 자전거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봅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인사를 건네면 할아버지는 손을 듭니다. 담내의 손짓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균형 잡기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시장까지 10분을 천천히 갑니다. 급할 게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자유이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독립의 시간입니다. 시장에 도착해 자전거를 세우고 지팡이를 짚고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채소 가게, 두부 가게, 라면 파는 곳을 익숙하게 돌아다닙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두부 가게 아주머니가 반깁니다. 응, 두부 한 모. 네, 여기요. 바로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돈을 내는데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손이 떨려 잘 안 나오지만 아주머니는 기다려줍니다. 장보기를 마칩니다. 많이 사지 않는데 들고 갈 힘이 없으니까요. 자전거 핸들에 걸 수 있을 만큼만 사며 할아버지는 무게와 균형을 계산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짐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집까지 무사히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안도합니다. 오늘도 해냈고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합니다. 이 작은 성취가 105세 삶의 의미입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제자리에 놓습니다. 라면은 오른쪽 박스에, 두부는 밥상 위에, 물은 왼쪽에. 모든 것이 시스템대로입니다.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는 낮잠을 잡니다. 필수인데 아침 활동으로 지쳤으니까요. 이불을 당기고 누우면 금방 잠듭니다. 105세의 잠은 깊습니다. 2시간 후 개어나면 개운하고 몸이 회복됩니다. 일어나 차를 마시는데 따뜻한 차를 할아버지는 좋아합니다. 달지 않은 차, 쓴맛이 좋습니다. TV를 보는데 드라마가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특히 사극,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가 신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두부인데 아침에 산 두부를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습니다. 밥도 있습니다. 어제 지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따뜻해집니다. 두부와 밥. 저녁 식사 완성. 105세의 소박한 저녁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내일 합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릇을 옆에 두는데 내일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모레 할 겁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이불을 펴고 누울 준비를 합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105세의 또 하루입니다. 누우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혼자서. 내 방식대로. 만족감이 밀려오는데 이것이 할아버지가 원하는 삶입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옵니다. 내일도 깰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10장 존엄의 의미. 정영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존엄이란 무엇인가요?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은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잘 관리된 요양원에서, 또는 자녀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이 좋은 노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영석 할아버지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방에서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며 만족하는 삶을 말이죠. 할아버지의 방은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청결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았으며 위험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완벽합니다. 물을 덜 쓰는 빨래에 비눗물이 남아있어도 괜찮은데 할아버지는 그 에너지를 자전거 타는데, 장 보는데, 스스로 살아가는 데 씁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거울 없이 하는 면도는 지저분한 가위로 대충 깎아서 깔끔하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스스로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존엄입니다.
원룸 냉장고 같은 방에는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라면, 물통, 약, 그릇. 움직임의 최소화와 에너지의 최적화. 이것이 105세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50년 된 마을에 익숙한 골목.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 할아버지의 안전망입니다. 새로운 곳은 위험하고 익숙함이 생존입니다. 자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인 이곳은 나의 성체야라는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성, 독립성,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는 것은 존엄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이고 스스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고 관리받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 집에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하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자유는 제한되고 밤 10시에 라면 끓일 수 없고 방에서 가스레인지 켤 수 없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더 긴 살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더 안전한 환경보다 더 익숙한 환경을, 더 깨끗한 공간보다 더 자율적인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위험하지만 할아버지는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니까요.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 이것이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의 신념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 그것이 존엄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자전거를 탑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페달을 밟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자유이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삽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만족감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정영석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답게 늙어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깨끗함을 포기하고 자율성을 택할 것인가요? 안전을 포기하고 자유를 택할 것인가요? 편안함을 포기하고 독립을 택할 것인가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지저분해도 자율적인 삶, 위험해도 자유로운 삶, 불편해도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선택한 105세의 존엄입니다.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의 독립적인 삶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존엄이며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나답게 늙어가는 법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낡은 방에서 지저분한 공간에서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여기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선택을, 할아버지의 방식을, 할아버지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105세 정영석 할아버지. 그는 오늘도 페달을 밟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페달을 밟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라고, 누가 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자전거는 계속 굴러갑니다. 골목을 지나 마을을 돌아 50년 된 길을 따라 굴러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웁니다.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나답게 늙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정영석 할아버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105세의 나이로 혼자서 낡은 집에서 지저분한 방에서 하지만 행복하게 자유롭게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전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